자, B팀이다. 오늘은 저분을 한때 벌써 좀 시간이 됐죠. 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많이 끌었던 입대하러 가서 죽은 아들,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어떤 훈련병이 죽은 사건 있잖아. 그때 이제 얼차려를 내린 이런 중대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기사. 여기 보면 부중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뭐 중대장이 대위인가 여자도 일었는데 저는 처음에 듣고 여자들이 있다고? 저희는 뭐 군생활할 때 요군이 있은 게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여자도 중대장도 있구나. 뭐 남녀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그렇게 군대에서도 뭐 어떤 여자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 어떤 계급 이런 거 보통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여자는 병가는 없었어요. 다 최소한 뭐 하사관 아니면 장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여자 중대장이 있고 그 밑에 남자 부중대장이 있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얼차례를 내려서 사병이 그렇게 훈련병이 죽었으니까 뭐 중대장은 징역 5년 그리고 뭐 부중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어떤 다른 기사에서는 이 중대장이 되게 뭐 자기 아버지 집안이 되게 빵빵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서 뭐 형량 안 받고 그냥 슬쩍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형을 징역 5년, 징역 3년 선고를 받긴 했네요. 이른바 얼차려, 보통 뭐 군기훈련이라고 얼차려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여기서 이제 또 너무 부당하다, 너무 뭐 형량이 많다 이러면 또 항소하면 또 형량이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1심에서 이렇게 아마 형량이 나왔으니까 이걸 또 항소해서 또 대법원까지 가고 아마 뭐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뭐 또 뭐 징역 몇 년에도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징역살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뭐 이 두 사람은 이제 군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군대에서 막 강제 전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쪽이 중대장이고 이쪽이 부중대장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다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요즘은 진짜 이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는 게 옛날보다 더 부담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군생활은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뭐 많이 줄었잖아. 육군도 지금 뭐 1년 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8개월 아니에요. 뭐 공군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들어가서 뭐 20개월 한다고 뭐 그러긴 하던데 예전보다 복무기간도 줄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편한 어떤 복무 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고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좋아졌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신병으로 가는 우리 어떤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흔히 학교에서 뭐 초중고 다니면서 그냥 거의 웬만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군대 가면 또 솔직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게 많을 텐데 그걸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체력적인 거는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뭐 교육받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물론 이게 막 정말 신체적으로 뭐 너무 무리해서 사고 나는 거지만 이것도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건 뭐 어떻게든지 뭐 싫든 좋든 간에 그냥 그래 뭐 해야지 뭐 피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기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어떤 힘듦이 좀 줄어들어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갈 때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너 군대 가면 어떻게 버틸 거냐고 그랬었는데 뭐 어떡하겠어. 가는 뭐 다른 방법 없이 누가 나한테 뭐 나 대신 얼차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 군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데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어쩔 수 없는데 뭐 이왕하는 거면 안 다치게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가지면서 그 길고 긴 군생활 뭐 저는 공군 갔다 와서 35개월을 하고 왔는데 35개월 하는데 운 좋게 저는 막판에 뭐 복무기간이 좀 줄었다 그래서 뭐 2.5개월인가 줄어서 32.5개월 하고 왔어요. 여하튼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고 긴 어떤 그런 군생활도 처음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은 진짜 학교에서도 전혀 뭐라 하지도 않고 뭐라고 시키지도 않고 누가 시키면은 왜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야 너 같은 반에 누구한테 이거 내일 학교 가서 이거 좀 전해주라고 그렇게 뭔가 그건 심부름도 아니한테 뭔가 이렇게 프린트 묻히면서 야 이거 같은 반에 있는 얘 친구 누구한테 주라고 가마
뭐 그게 좀 무슨 큰일도 아니잖아. 아무 일도 아닌데 당연히 다른 애들 보통 같으면 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받아가지고 전해주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에 있어도 이걸 왜 제가 전해줘야 되냐고 되게 막 얼굴 자체에서 기분 나쁜 표정이 드러나. 그래서 야 너는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셈이 대단한 걸 시켰다고 이걸 받고 그렇게 인상이 돌아가냐고. 너 그리 인상 돌아가는 거 고치지 않으면 넌 진짜 걔가 열심히 했으니까 넌 진짜 군생활하기 좀 힘들 거라고. 여자애 같으면 사회생활 하기는 힘들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런 말 요즘 많이 해 애들이. 왜 제가 이런 걸 하냐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런 군생활을 참 견디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더 많이 걱정돼요. 막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결국은 신체적인 이런 어떤 훈련이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죠. 왜 영향을 안 미치겠어. 마치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들이 그냥 몸만 막 튼튼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이런 멘탈적으로 애들이 많이 힘들 거라 싶어서 걱정이죠. 자, 일단 보면 춘천지법 형사이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오늘이죠. 학대치사 오늘 맞죠? 7일 맞나? 오늘 8일이네. 어제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강모 28인가 보네. 강모 대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중위에 대해서 이렇게 징역 5년, 징역 3년 이렇게 각각 선고했다는 거.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병 교육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했다. 물론 옛날 어떤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우리 때는 그거보다 더 빡시게 했어 이런 말 하겠지만 그건 진짜 라떼 얘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안 해본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 애들한테는 이런 훈련이 너무 엄청나게 어렵죠. 어디 헬스클럽에서 어떻게 막 이 러닝머신 뛰는 거는 막 무거운 거 드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떤 이 신병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보니까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그 한 20-30km 나가는 완전 군장을 해서 연병장을 막 몇 바퀴를 돌게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기와 어떤 이 전투력을 떨어뜨려 군사기 이렇게 말이 군사기 왜 말이 이렇게 일렁거에 따라서 군사기 바보 아니야 이런 걸 이렇게 했다니. 어쨌든 군사기랑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하고 이 부중대장 28, 26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군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신세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이제 이 신병교육 군생활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막 들어온 파릇파릇한 신병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병교육대 있으면서 수많은 신병들을 보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 너무 그냥 막대한 것 같아. 좀 더 진짜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애들 너무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얘가 쟤고 그러자 그럭저럭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하다 보면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은 그런 게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본인도 군생활 하면서 옛날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이나 삼촌이나 이렇게 군생활 할 때랑 달라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혹독한 지금 애들한테는 혹독할 수 있는 이런 군기훈련을 시켜놓고 그걸 또 어느 정도로 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계속 시키니까 안 그래도 멘탈이 나가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시키면 몸에 부하가 걸리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21세에 불과한 이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한 4명인가 5명인가 같이 군기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피고인들 고소당한 이런 이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솔직히 자기 애들이 죽었는데 이 용서가 자기 애가 죽었는데 용서가 시켰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21세 군생활 보통 보면은 대학교 1년 하고 보통 군대 가는 게 요즘도 그런 것더라고. 1년 하고 군대 가니까 군생활 21세에 보통 신병 가잖아요.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떤 애가 여기 학원에 이제 뭘서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한 3학년인가 된 애가 와서 쌤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누구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군효정이 지금 뭐 하는데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연락해볼게요 하면서 연락했는데 통화가 됐는데 그 애가,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한다는 말, 스피커폰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군대.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걔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군대 가 있어? 그러니까, 예, 쌤, 저 군대 있다고. 저도 쌤하고 똑같이 공군에 갔어요. 이러면서 저하고 막 기수는 거의 한 배는 차이 나더만. 여하튼 그렇게 군대에서도 요즘은 저녁에 이렇게 전화 이렇게 쓰는 게 진짜 거의 대부분 다 군대에서 다 쓸 수 있나 봐. 그때가 한 7시? 6, 7시쯤 됐을 것 같은데, 7시쯤 됐을 텐데, 전화를 그렇게 통화가 가능한 걸로 보면 참 좋은 군대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어떤 이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어떤 환경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걸 군대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신병들,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에 있는 어떤 중대장들, 부중대장들, 이런 어떤 간부급들은 요즘 학생들, 요즘 어떤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체력적인 부분보다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세세하게 좀 신경 써줬으면 군기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 군대니까. 그렇지만 적당히 어느 시점 보고 나서, 애가 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 아니면은 너무 멘탈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주면서 어떤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런 신병훈련소의 중대장들이나 부중대장, 간부급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21세에 불과한 안타까운 학생. 보니까 몸이 비실비실하고 그런 아이도 아니고 지금 친구들이나 이렇게 인터뷰 예전에 한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활발하게 잘 지내는 애라고. 밖에서 군대 가기 전에 전혀 문제 없이 체력도, 운동도 좋아하고 해서 체력도 괜찮았는데 군대 가서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개월이 신병훈련이니까 얼마 받지도 않을 텐데 군대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불상사가 생겼다는 건 진짜 이건 그 신병, 지금 21살의 그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군대에서 새로 군대 오면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겠어, 애들이. 가기 또 싫은데 가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간 데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전혀 집하고 어떤 지가 지냈던 어떤 환경하고 전혀 완전히 180도 다른 환경에서 지내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듬어 주지는 못하고, 무슨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진짜 애기 훈련을 너무 빡세게 시키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받아줄 수 있지만 옛날이 아니라니까. 나 때가 아니고 지금 2024년 이제 해바뀌어서 2025년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애들 예전처럼 그렇게 뺑뺑이 시켜놓고는 정말 피곤해서 푹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뺑뺑이 시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다만 이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 안 했죠. 어쩌고 핑계 대는 것도 이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군기강 확립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애들이 그런 것들을 몸으로 받아들일지,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옛날 생각, 아니면 자기가 훈련을 그만큼, 아마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도 이만큼 빡세게 훈련 받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보면 자기가 힘들어서 훈련을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 참는데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 자기 어떤 밑에 있는 이 부하들한테, 자기 쫄병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아프고,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니까. 이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은 절대 이만큼 빡세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만큼 빡세게 했으면은, 왜 이렇게, 몸이 진짜 부하가 나서 정말 사망에 이르기 정도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군기를 빡세게 시키겠냐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어떤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악감정 또는 어떤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사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보면은 그때 보니까 뭐 저녁에 안 잔다고 시침 시간 어기고 뭐 떠들었다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자잘한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나름 뭐 어떻게 보면 아이 저것들 한번 군기를 좀 빡세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통을 줄 생각으로 당연히 이렇게 얼차를 시켰겠죠. 이제 그게 이제 한계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완전 군장에서 이렇게 연병장 돌거나 그런 것도 몇 바퀴 도는 거 보고 어떻게 열심히 뛰는 거 보고 또 막 비틀비틀 하는지 뭐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그날 날씨나 뭐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 연병장 뭐 완전 군장에서 뭐 10바퀴니 20바퀴니 그렇게 돌라고 했나 봐. 그리고는 그걸 또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크게 무슨 사건 한 명이 그렇게 엎어져서 거품 물고 있으니까 그때 대해서 보고받아가지고 하니까 벌써 그때는 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적당한 어떤 그 훈련의 어떤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악감정, 고통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군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서 이제 정상적인 밖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행동을 군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솔직히 요즘 그런 인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죠. 한 번만 혼내고 뭐 그렇게 얼차려주고 했다가도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또 뭐 서로 뭐 또 술 한잔 먹고 뭐 같이 해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막 어떻게 보면 극한의 선을 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도 잘 봐서 아 뭐 상사 어떤 간부급이든 어쨌든 간에 너무 선을 넘는 듯하다. 그런 인간들은 제재를 가해줘야지. 진짜 뭐 어떤 감봉을 주든 아니면 진짜 뭐 계급을 박탈시키든 아니면 어떤 군기 교육대 봐서 걔들을 군기로 훈련을 시키든 해서 너무 가혹한 행위를 하는 그런 간부들은 군 자체에서 좀 걸러내야 돼. 자, 또한 이 강대위, 그러니까 어떤 중대장이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했으나 형사공탁으로 돈을 맡긴다고 한들 그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공탁한다고 옳지나 좋거나 그 돈을 덥석 받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뭐 정상 참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뭐 완전히 그 공탁금을 다 집에서 거기 부모 측에서 피해자 부모 측에서 받았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정상 참작을 해주겠는데 어떤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상 참작을 하는데도 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 5년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강대희랑 남중희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뭐 일찌감치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나가서 뭐 손이야 발이야 되게 빌고 그리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뭐 그 죄송하다 이런 말도 피해자 가족에게 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쌓여있는 감정이 많은데 그때 나중에 이렇게 기소가 직접 되고 나서 그때 돼가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고 시도한다고 누가 해주겠어. 이렇게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응하지 않았다. 뭔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죄송하다고 애를 죽였으면 진짜 그 정도에도 뭐 택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합의만 하려고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런 합의를 덥석 받아주겠어. 정말이지 뭐 자기 애를 물건으로 보고 자기 애로 한몫 쌓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이런 강대희나 남중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피해자들하고 합의한다고 합의를 시도했을 때 덥석 합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자, 군인권센터는 사건 이후 강대희와 남중희 측이 피해자들에게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의 합의금을 근데 왜 중대장이 더 적게 내? 중대장이 더 많이 내고 부중대장이 적게 내고 그런 게 정상 아닌가? 어쨌든 이런 어떤 피해자들에게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지금 뭐 사람 죽여놓고 자기들은 잘못 없는데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거 뭐 자동차 사고 나도 이거보다 훨씬 더 합의금 크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푼돈을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더 기분 나빠서 해도 안 해주지. 진짜 뭐 우리를 거지로 하냐고. 애 가지고 장사할 생각도 그만큼도 없지만 이렇게 돈 300만원, 500만원 이런 걸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계속 합의를 요구하면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강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남중이?
이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집에 또, 강대인의 집안이 빵빵하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걸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시기를 놓치고,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그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합의하자고 종용하면 누가 해주겠냐고.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은 그래서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같이 받았군요.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실시한 어떤 이 6명 중에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타까운 이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훈련소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런 훈련소가 아니면 군대가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옛날 같은 사고방식이나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애들을 대하는 걸 계속 고수해서 뭐 유지해 나간다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옛날이 아니라니까. 나처럼 이렇게 50이 넘은 이런 사람들도 옛날하고 지금은 군대가 달라서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군대는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냥 뭐 시설이 어떻고 뭐 복무기간이 어떻고 뭐 월급 많이 주고 그런 것만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는데 그 낯선 환경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직장처럼 어떻게 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군대 내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데 완전히 진짜 미치고 팔딱 뛸 일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면 이런 어떤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검찰은 이런 어떤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이런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해서 강대희나 남중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 학대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더 이 형량이 더 세겠죠. 그래서 어떤 검찰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서 각각 10년 그리고 어떤 7년 이렇게 구형을 검사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보통 검찰이 구형하는 것보다 더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일단 숨진 이런 박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 어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이런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선고가 5년, 3년 나왔으니까 이게 또 항소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어서 과연 엄벌이 내려질지 알 수 없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본보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강대희나 남중희도 자기가 이렇게 그만큼 죽일 정도로 그런 마음은 없었다 하더라도 간부로서 어떤 밑에 있는 사병들, 특히 이렇게 막 신병훈련소에 들어온 그런 어떤 젊은 이 신병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이런 강대희, 남중희 말고 이런 신병훈련소에 있는 그런 간부급들, 아니면 어떤 현역 어떤 부대에 있는 간부급들도 지금 어떤 20대들, 이제 막 군대 들어오는 20대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라는 이미지가 그대로 박혀지면 누가 군대를 갈라 하겠어. 군대를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빠져나가려 할 거 아니야. 최근에 무슨 강민호인가 뭔가 그 연예인 군생활 봐. 멀쩡하고 춤 잘 추고 맨날 뭐 파티도 하고 온갖 노는 거 다 노는데도 뭐 약간 뭐라더라? 뭐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군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예전 같으면 방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무슨 저런 동사무소니 시청이니 그런 어떤 관공서에서 대체복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대체복무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출근도 제 시간에 한 적도 없고 맨날 뭐 한다고 빠지고 한다고 뭐 병가고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그런 병가나 휴가 거의 군생활 중에서 반이 제대로 못하고도 군생활을 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이런 보통 어떤 사람들 보통 일반 시민들은 애들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빼줄 만한 백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군대 현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현역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우리 애가 정말 군대에서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그런 어떤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다르다니까, 예전하고. 지금 가는 어떤 20대 군대 가는 애들은 정말이지 예전보다 더 군대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정말이지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 듣는 거를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자란 20대들이 많으니까, 그런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쭉 지냈는데 갑자기 군대 가서 그걸 완전히 바꾸라고 뜯어고치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옛날엔 군대 가서 철든다 이런 말 했는데, 군대 가서 철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대 가서 안전하게 무사히 군 생활을 잘 보낼 수 있게 군 자체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런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그냥 자대 가서도, 자대 배치 받아서도 또 얼마든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한 걸까? 나처럼 이런 꼰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저야 물론 이렇게 애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의 성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군대도 특히나 이렇게 신병 교육돼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신병들을 주구장창 봤을 텐데, 뭐 애들 이런저런 상황 안 보고 뭐 개인적인 어떤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신 상태 이런 것까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얼차례를 그렇게 시키면은 이런 큰 불상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하나 봐. 혹시 모르지, 이런 불상사가 생겨도 이렇게 크게 유수화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막 대충 합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뭐 어떻게 알아 있었을지. 하여튼 군대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 저는 군대 가서 너무 힘들 거라고 어떻게 버티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강대희랑 남중희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포함해서 뭐해?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는 게 이 국민들한테는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중대장이 뭐 부중대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얼차례를 시켰고 부중대장이 그렇게 그 명령을 받아서 했으면 다 어떻게 보면 중대장이 다 떠안고 가야지. 근데 뭐 부중대장한테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면서 있고, 학대치사죄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어떻게든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마치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그렇게 막 치워 죽이고 나서도 이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도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주운전 가해자는 이거 앞에 가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사람이 피했으면 내가 안 쳤을 텐데 피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오토바이를 쳐서 죽였다고. 아니 지가 그렇게 과속으로 음주해서 미친듯이 질주하다가 앞에 잘 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박아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그렇게 죽여놓고도 오토바이가 피했으면 안 죽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적게 뭐 받고 넘어가려고 한 그런 어떤 작태랑 지금 이 강대희나 남중희가 하는 작태가 뭐가 다르냐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뭐 대충 사과하고는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막 어떻게든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면 말이 되냐고. 강대희, 즉 중대장 측은 남중희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하겠다라는 보고만 받았고 완전 군장 상태로 실시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가 해야지. 그런 걸 왜 예상을 못하냐고. 몇 명 된다고. 그리고 또 그런 완전 군장으로 뭐 어떤 군기훈련 할지 뭐 할지 왜 모르겠어. 같이 뭐 강대희나 남중희나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신병훈련소에서 오랫동안 같이 봤을 텐데, 그러면 군기훈련을 지시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군기훈련 할지 왜 모르겠냐. 그걸 모른다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솔직히 말도 안 되지. 뭐 중대장 때려치야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야지. 그걸 나는 내가 직접 지시 내려서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건 요즘 이렇게 뭐 탄핵하고 어쩌고 하면서 무슨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군대 장성들 나와서 자기들은 그런 거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윗대가리들이 맨날 그 국회 청문회 나가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이런 강대희나 남중희나 이렇게 이제 막 피라미 같은 이런 장교들은, 초급 장교들은 뭐 더 하겠지. 생각이 안 난다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진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진짜 우리나라 군대도 많이 변해야 돼. 뭐 군의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어떻게 장성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진짜 철면피처럼 사람들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런 국회에 나와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마치 더 당당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강동이나 남중희 같은 이런 초급 장교들은 대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뭐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지 요즘 진짜 군대가 많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대위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반면에 남중희 측은 뭐라고 완전군장과 구보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띠거름과 팔굽혀 펴기는 중대장이 지시를 내려서 그러니까 또 완전군장에서 구보한 거 이렇게 시킨 거는 자기가 인정하는데 그 외에 이런 규정에서 어긋난 띠거름 이런 거 뭐 쪼그리뛰기 이런 거 토끼띠기 같은 이런 띠거름이나 팔굽혀 펴기 이런 것들은 중대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과 자기가 어떤 완전군장 구보 이렇게 시킨 거는 뭐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뭐 둘 다 똑같은 놈이지. 서로 뭐 미루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뭐 강냉이든 남중이든 그 얼차례 받고 있는 그 6명이 진짜 그 완전군장에서 구보뛰고 이러는 상태를 잘 파악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해서 뭐 한 번 얼차례 주고 끝날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적당한 어떤 한계를 잘 자기들이 파악해야지. 그럼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병훈련소에 왜 있냐고. 중대장이나 뭐 부중대장이나 그런 거 잘 파악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딱 어느 정도 어떤 군기훈련을 얼차례를 딱 중지시키고 또 그냥 어떤 뭐 정신교육으로 대체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사람 몸이 못 견딜 만큼 그렇게 뭐 구보도 하고 띵걸음도 하고 팔굽혀도 시키고 그런 거는 솔직히 다 이런 간부급들이 잘못이지 무슨 사병이 잘못이겠어. 왜 학교에서도 정 말 안 들으면 그걸 계속 막 더 혼내고 많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방식으로 걔를 지도하려고 하지. 막 옛날처럼 어디 막 혼내고 막 패고 그러는 건 없다고 학교에서도. 근데 군대는 뭐 아직까지 옛날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강대위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0회. 이런 재판부에 반성문 내는 거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재판부에 반성문이 아니고 그 피해자들한테 반성문을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20회든 200회든 그런 걸 왜 쓰냐고. 남중희는 2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두 사람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일단 1심에서 중대장이 징역 5년, 부중대장이 징역 3년.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검찰이 또 구형을 한 거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형량이 나왔죠. 앞으로 또 2심 또 뭐 대법원 이렇게 가면 더 적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뭐 형량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번 계기로 정말 이제 군생활도 좀 애들이 가서 이런 뭐 또 생명의 위험 이런 것들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군대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가서 어떤 군생활 하는 데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게 가서 정말 이제 뭐 어떤 체력적 요즘은 뭐 그것도 유격도 안 하고 어떤 모의 어떤 전투 이런 것들 흔히 얘기해서 막 이런 IT 기술들 적용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 전투를 하면서 조금 옛날에 그 힘든 유격 이런 것들은 안 하면서 지금 현재에 맞게 현재 어떤 뭐 전술에 맞게 군생활도 훈련도 그렇게 시킨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얼차례를 빡세게 시킨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신병훈련이지만 군생활을 이렇게 빡세게 얼차례를 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상사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군대가 바뀌어야 돼. 이거는 훈련병들이 좀 정신상태나 뭐 멘탈이 좀 더 강하게 가야 된다. 그런 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다 각자 어떤 가정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뭐 어떤 각자가 그렇게 가질 마음가짐이고 군대가 일단 먼저 변해야지. 군대는 지불도 변하지 않았는데 뭐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런 어떤 신병들이 마음가짐 뭐 몸 건강 상태 이딴 거를 따지고 보면 이제 군대가 일단 바뀌어야 돼.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이 어떤 마음 편치 못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뷰티였습니다.